자, 비둘기 사진이 있죠. 그래서 요건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자, 분할에 대한 내용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분할이라는 내용은 뭐냐면 말 그대로 무엇인가를 나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파티션이라 그래. 파티션. 그러니까 뭔가를 나눈다. 근데 여러분들 또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뭐냐면 수학에선 꼼꼼해야 될 게 무엇을 나누냐. 똑같은 모양들의 대상을 나누냐, 서로 다른 것들을 나누냐를 또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서로 같은 종류, 같은 공이라고 할까요? 우리 쉽게 그냥 이해를 위해서. 그래서 서로 같은 공을 분할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은 서로 다른 종류의 공이 있죠. 뭐 농구공, 축구공, 뭐 야구공, 뭐 배구공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분할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 어, 서로 다른 공을 분할하는 이 경우를 우리가 수학에서는 집합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집합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자, 1, 2, 3, 4, 5를 원소로 하는 집합에서 다섯 개의 원소는 당연히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1번은 축구공, 2번은 야구공, 3번은 농구공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섯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예를 들어서 세 개의 블록으로 우리 책에선 블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블록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예를 들어서 1 나누고 2와 3을 나누고 4와 5를 나눈다. 그러면 블록이 3개죠. 1 블록 하나, 2, 3 블록 하나, 4, 5 블록 하나.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거를 따지는 게 우리 오늘 전반부에서 다룰 집합의 분할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또 같이 뒤에서도 하겠지만 서로 같은 공을 분할하는 개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다섯 개 공이 이렇게 있죠. 그럼 이 다섯 개의 공을 세 개의 블록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뭐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구분이 안 되죠. 음, 그렇죠. 그래서 한 개, 두 개, 두 개로 나누는 경우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집합의 분할에선 한 개, 두 개, 두 개로 나누는 경우가 또 있어요. 2, 그다음에 1, 3, 4, 5. 이 두 개는 다른 걸로 취급해요.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단독으로 있는 원소가 1이 단독으로 있냐, 2가 단독으로 있냐, 2가 단독으로 있냐가 구분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다른 걸로 보는데, 같은 공을 나누는 건 이거는 같은 거예요.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은 뭐라고 하냐면 자연수의 분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따로 배울 겁니다. 왜냐면 자연수는 모두 똑같잖아요. 1, 1, 1. 1을 가지고 1 5개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자연수의 분할, 서로 다른 공을 나누는 걸 우리가 집합의 분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명칭을, 이름을 붙입니다. 괜찮죠? 음, 그래서 이제 밑에 그 교과서 25쪽의 하단에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직접 써도 되지만 한번 표를 보고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원소가 4개 있죠. 그럼 이거는 무슨 상황이냐면 서로 다른 공 4개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냐? 첫 번째는 한 개의 그룹. 그럼 여러분들 그룹이 하나란 얘기는 그냥 자기 자신이겠죠.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두 개의 그룹이다. 그러면 두 개로 나누는 거니까 한 개, 세 개로 나눌 수도 있고 두 개, 두 개로 나누는데 이 한 개, 세 개로 나눌 때도 한 개의 그룹에 1이 있냐, 2가 있냐, 3이 있냐, 4가 있냐 이것도 다 구별이 됩니다. 맞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직접 일일이 다 따져보니까 7가지가 나오고요. 지금 7개. 그 다음에 4개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경우도 따져보니까 6가지. 그 다음 4개를 4개로 나누는 거는 각각 따로 하나죠. 1, 2, 3, 4.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쉽지도 않고 좀 암기해야 될 내용도 있고 공식이 있거든요, 나중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쪽에 가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분할이라는 것을 정의를 합니다. 수학에서 분할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왜 그러냐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제주도, 뭐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서울, 경기도 이렇게 분할할 때 겹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겹치게 되면은 좀 여러모로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내가 사는 지역이 경상도인데 동시에 뭐 충청도일 수 없죠.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이제 행정구역을 나눌 때, 경기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뭐지, 뭐, 공동경비구역 마냥. 그래서 그런 구역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자, 어떤 대상을 나눌 때, 뭐라고 해야 될까? 교집합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집합이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문구가 교과서에 첫째 줄에 이렇게 제시돼 있어요. 공집합이 아니면서 소루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집합을 생각할 때, 이 부분집합을 합치면 A가 나오고, 이때 이 각각의 B들을 우리가 분할이라고 정의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각각의 이 B들을 우리가 블록이라고 합니다. 블록이라고 정의를 하겠다. 쉽게 말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A가 여기서는 우리나라, 남한, 대한민국, 그다음에 B1이 뭐 예를 들어서 서울, B2가 인천, B3이 경기도, B4가 뭐 충청도, B5가 강원도, B6이 뭐 경상북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정의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n개의 공을 K개의 블록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정의하기를 SNK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호의 약속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여기다 쓸까요? 서로 다른 대상 n개를 K개의 저는 그룹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우리 책에 블록이라고 해서 내가 블록이라 하겠습니다. 블록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SNK로 약속한다. 이때 하필 왜 S냐면 왜 S는 그 스털링의 약자입니다. 스털링. 스털링. 스털링은 뭐냐면 그 수학자예요. 수학자 이름인데, 스털링이 이제 따로 이제 정의한 어떤 그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좋고, 스털링 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1 스털링 수가 있고, 제2종 스털링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스털링 수는 제2종 스털링 수를 얘기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어디죠? 그챗 GPT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해보면, 제1 스털링 수는 뭐고, 제2종 스털링 수는 뭔지 설명을 또 잘 해줍니다. 해주는데, 우리 책에서 얘기하는 요 SNK는 제2종 스털링 수를 얘기합니다. 요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서 당연히 했지만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앞에 교과서 페이지에서 우리가 아까 무슨 얘기 했냐면, 음, 여러 가지 경우를 따졌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럼 네 개를 하나로 나누는 거니까 S, 4, 1 이렇게 쓸 수 있고, 근데 얘 경우의 수가 1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1, 2, 3, 4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 얘 두 번째는 뭐냐면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거니까 S, 4, 2. 그래서 우리 아까 카운팅을 해봤지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있었죠. 그래서 S, 4, 2는 7이라는 거. 실제로 여러분들 S42 자체 값은 무조건 7입니다. 불변입니다. 불변. 그래서 막 문제를 풀다가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우는 사람도 있는데 나중에 이 공식이 있습니다. 소개를 제가 바로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경우니까 S43. 여섯 가지니까 6이고요. 마지막은 네 개를 네 개로 나누는 건 당연히 1이죠, 여러분들. 이건 상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소 4개를 4개의 그룹으로 나누려면 하나씩 다 떨어뜨려 놓으면 되거든. 이거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S44는 1이고 S41도 당연히 1입니다.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호로서 집합의 분할의 수를 표현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제 1번 같이 할까요? 이어서. 자, 예제 1번 해보고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들 문제 1번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제 1번입니다. 자, 서로 다르죠. 잘 보셔야 됩니다. 서로 다르다. 왜냐면 나중에는 서로 같은 것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개의 공을 같은 종류의 3개의 상자에 넣는다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분할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나눠 놓기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상자가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이때 빈 상자가 없도록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거는 앞에서 했던 기본적인 집합의 분할의 수죠. 서로 다른 10개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눈다. 이때 당연히 빈 상자 있으면 안 됩니다. 빈 상자가 있으면 만약 여기가 비었다. 그럼 이거는 3개의 그룹이 아니라 몇 개의 그룹? 2개의 블록으로 나누는 경우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랍니다. 빈 상자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두 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S13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여러분들 2번 보세요, 2번. 2번 똑같은 문제 같은데.
서로 다른 10개 공을 똑같은 종류 3개 상자에 넣는다. 아까 선 위에도 3개 상자 아니었습니까? 했지만, 다른 점은 뭐냐면, 빈 상자가 1번에선 없었는데, 2번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빈 상자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빈 상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러면 한 개 상자가 비어도 되고, 2개 상자 비어도 되고, 3개 상자 다 비면 안 돼요. 왜냐면은 10개 공을 어쨌든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빈 상자가, 좀 써볼까요? 빈 상자가, 어, 없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냥 아무 조건이 없기 때문에. 빈 상자가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빈 상자가 2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빈 상자가 없으려면은 S13이었고, 아까 1번 문제에서 했죠. 빈 상자가 한 개인 경우는 2개 그룹으로 나누면 되니까 S12가 될 것이고, 빈 상자가 2개면 나머지 하나의 상자만 남는 거니까 S11, 10개의 대상을 하나의 상자에 집어넣는다 생각하면 좋겠죠. 따라서 위에 요 세 가지 경우는 절대로 동시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뭐가 되냐면 정답은 S11 더하기 S12 더하기 S10의 3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헷갈리는 기호일 수도 있는데 얘를 또 우리가 편의상 1서부터 3까지 모두 이제 나누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또 줄여서 가지고 어떻게 나타내냐면 B13으로도 나타냅니다. 이때 B는 뭐냐면 벨수라고 합니다. 벨 넘버. 음. 그래서 벨 넘버의 약자 B를 따가지고 얘를 B13으로 나타내는데 이 식을 우리가 일반화를 해서 제가 표현을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BNK다. 얘는 뭐냐면은 1, 2, 3, 4, 점점점 K까지 나누는 거를 싹 다 더한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S, N, K를 맞습니까? 다 더한 거죠. 그럼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이렇게 하면은 좀 표현이 좀 중복되죠, 그렇지? 그래서 제가 기호를 다른 기호를 쓰는 게 맞겠습니다. 여기서는 K가 아니라 다른 문자 뭐가 주죠? I라고 할까요? I. 그래서 I는 1에서부터 K까지죠. 그럼 I1서부터 K까지 SNI다. 그럼 SN1, SN2, SN3, 점점점 SNK까지 싹 다 시그마 더한 거니까 그 값을 우리가 별수 BNK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어떤 집합의 분할에서 많이 나오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좀 참고로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여기까지? 좀 너무 어렵습니까? 좀 개념이 헷갈릴 수는 있어요. 있는데 좀 정확하게 수학책에서 제시하는 로테이션, 즉 이제 기호라든가 이런 표현법을 정확하게 잘 인지하고 하나하나씩 계산하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자,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문제 1번 한번 각자 풀어보시고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2번. 서로 다른 4개의 공을 똑같은 종류 2개 상자, 이번에 빈 상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빈 상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바로 배수를 이용해요. B4의 2다. 이렇게 쓰면은 해결될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뭐냐면 한 개 그룹으로 나누는 경우랑 그 다음에 2개의 블록으로 나누는 경우를 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는 질문 없습니까? 괜찮죠?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27쪽에 예제 2번을 한번 좀 풀 건데 대표적으로 요 제2종 스털링 수가 사용되는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함수를 이제 대응시키는 문제 중 하나는 그거는 좀 나중에 다뤄보고 한번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음, 그 제2종 스탈링 수의 값을 구하는 어떤 하나의 관계식을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관계식을 유도하는데 그거를 바로 이제 증명하기 너무 어렵고 해서 우리 책에서는 예제 2번을 통해서 좀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제 2번을 설명을 하고 나서 제가 일반화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를 한번 같이 봅시다. 예. 자, S42와 그 다음에 S43을 이용해서 다음을 구해라. 세 개의 블록을 가지면서 5가 홀로 한 블록을 이루는 경우는 분할의 수는 몇 개냐? 자, 2번. 세 블록을 가지면서 5가 다른 원소랑 함께 블록을 이루는 경우는 몇 가지냐? 해서 위 1과 2를 이용해서 S53을 구하시오. 이게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자, 한번 봅시다, 이거. 자, S53의 값을 구할 건데, 얘는 뭐냐면 5개, 1, 2, 3, 4, 5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때
케이스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답니다. 왜냐면 케이스 두 가지로 나눈다. 첫 번째, 어떤 임의의 원소 하나를 우리 책에서 O라고 했는데 O가 단독으로 그룹을 결성하냐 아니면은 혼성으로 그룹을 결성하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눕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자, 한 번만 더. 자, 다섯 개의 원소를 세 개 그룹으로, 블록으로 나눌 건데, 이때 임의의 원소 아무거나 잡아도 돼요. 1이어도 되고, 2이어도 되고, 근데 우리 책은 5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5가 단독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원소랑 섞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각각의 경우를 구한 다음에 더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1의 케이스랑 2의 케이스를 더해서 이제 식을 나타낼 건데, 여러분들 1번 봅시다, 그럼. O라는 원소가 단독으로 블록을 결성하려면 아이디어가 뭐냐면 따로 빼면 돼요, 미리. 자, O 너 따로 빼라. 자, 너 여기 혼자 있어. 요렇게. 그러니까 단독으로 그룹 결성했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남은 원소 4개를 가지고 얘를 2개의 블록으로 나누면 끝나요. 그럼 결론적으로 1, 2, 3, 4 2개 블록이랑 아까 따로 뺐던 5가 블록이 하나니까 토탈 3개 블록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1번에 대한 경우의 수는 4개를 2개로 나누는 거니까 S4, 2가 된다는 거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2번. 2번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2번에 3개 블록 가지면서 5가 섞여 있어야 되니까 역시나 5를 따로 뺍니다. 자, 5, 너 따로 우선 쉬고 있어. 자, 그럼 우리는 뭐 하냐? 나머지 4개의 원소 1, 2, 3, 4를 이번에는 3개의 그룹으로 분할합니다. S4, 3. 됩니까? 자,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4로 이렇게 3개 그룹으로 나눴다고 쳐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러면 아까 따로 뺐던 숫자 5를 이제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여기다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예를 들어서 5가 여기에 들어갔다. 그러면 숫자 5는 다른 원소 4랑 혼성 블록을 결성한 거 맞죠? 그러면은 결국은 5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세 가지니까 여기에다 뭐를 곱해주냐면 3을 곱한 다음에 1번 경우와 2번 경우를 더해주면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S53이라는 값은 S42와 3배의 S43을 더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예제 2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원리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S42 값이 7이라고 주어졌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S43이 6이니까 얘를 계산하면 25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1, 2, 3, 4, 5를 3개의 그룹으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는 25가지라는 것을 지금 예제 2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이산수학에서 정말 많이 쓰입니다. 어떤 임의의 단독의 원소를 뺀 다음에 얘를 다시 집어넣을 거냐, 따로 뺄 거냐, 나머지를 생각하고 다시 후속적으로 따로 뺐던 원소를 이제 후속적으로 이제 처리하는 방법, 집어넣냐, 따로 빼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어려운 얘기로 이산적 사고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산수학을 공부할 때 뒤에서도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이 식을 제가 일반화를 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하니까. 자, 예를 들어서 SNK다. 그럼 여러분들 우선은 5개를 3개로 나누는 건데 하나를 다 뺐어요, 공교롭게도. 특별한 원소가 단독으로 결성되냐, 같이 결성하냐이기 때문에 여기서 뺍니다. n-1, 여기서도 S에 n-1 빼고, 그러면은 세 개 그룹인데 따로 빼냐 아니면은 같이 나누냐, 이런 개념이니까 Sn-1에 K-1, 여기는 Sn-1에 K가 되겠죠. 똑같이 세 개 그룹 하고 나서 나 따로 뺀 원소 5를 집어넣을 거니까. 근데 이 경우는 이제 그룹의 개수가 K개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K개에 따로 뺀 원소를 집어넣는 경우의 수를 고려해줘야 되니까 K를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 그래서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더해준다. 따라서 SNK는 Sn-K- 더하기 K배의 Sn-1의 K다. 해서 이 식을 우리가 스털링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점화식이란 말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 수열 공부할 때 어떤 인접한 두 항 사이에 또는 인접한 뭐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얘도 어떤 하나의 수열로 취급한다면 어떤 인접한 어떤 인근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우리가 스털링 점화식이라는 얘기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식이 어디 있냐면 순서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28쪽에 상단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28쪽 위에 나와 있죠.
그래서 SNK는 하나씩 뺀 거 더하기 K배의 Sn-1의 K다. 이렇게 해서 이 식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집합의 분할의 수, 즉 제2종 스틀링 수의 값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뭐 얘기하셔도 되고 채팅방에 남겨주셔도 되고 자 그러면 아까 넘어갔던 문제 2번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문제 2번을 한번 풀 시간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봅시다. 자 문제 2번 두 개 우선 결론은 뭐냐면 SO2의 값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SO2의 값이다. 그러면은 아까 그 점화식을 그대로 쓴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씩 뺀 거니까 S41 더하기 K배 두 개 그룹 S4의 2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되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위에 1번, 2번을 단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 스탈링 점화식을 여러분들이 좀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이거에 대한 계산은 얘는 1이에요. 한 개의 그룹으로 분할한다는 거는 그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항상 1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자, 2 곱하기에 S4, 2는 물론 위에 이제 값이 주어졌죠. 7을 이용하라 했으니까 7을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정답은 15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매번 실제 문제에서는 이런 값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값도 심지어 여러분들께서 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찾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공식을 좀 몇 가지로 좀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가서, 자, 책에서는 공식이 없어요. 없는데 좀 제가 따로 설명합니다. 자, 여기 책에 있는데 첫 번째, 자, SN1은 무조건 1입니다. 설명이 돼 있고, SNN도 무조건 1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한 개의 그룹은 한 가지고, N개를 N개로 분할하는 경우는 하나씩 다 떨어뜨리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들 좀 쉬운 거 먼저 하자면, 자, 만약에 SN의 N-1은 얼마냐? 뭐 예를 들어서 S6의 5다. 이 앞에 숫자보다 하나 작은 그룹으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인데 얘를 만약에 나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개수가 여러분들 5개 그룹인데 원래 나누고자 하는 원소가 6개였기 때문에 무조건 4개는 하나의 원소고 나머지 하나의 블록엔 원소가 2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자명한 사실이죠. 하나 적은 개수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럼 나의 아이디어가 뭐냐면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2개가 묶이게 될 이 원소를 선택만 해주기만 하면 나머지 하나들은 자동으로 분리가 될 수밖에 없다. 어차피 단독으로 놔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만 해주면 그 2개는 이제 2인 그룹으로 결성이 되고 나머지는 하나씩 쪼개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6C2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 SN의 N-1은 NC2 조합의 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 했고, 그 다음에 또 자주 쓰이는 것 하나가 요거 유도해보고 좀 몇 개 문제 풀어보고 넘어갈 건데, 만약에 거꾸로 SN의 2다. 두 개의 그룹으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는 뭐겠냐. 그래서 이제 요것도 설명을 할 건데, 얘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원소가 우리 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을 텐데 원소가 n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 기억납니까? 부분집합의 개수? 그쵸. 2의 n제곱 기억나죠? 2의 n제곱. 지금 아마 1학년 학생들이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을 텐데, 음, 내가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두 개의 그룹이니까 편의상 A 블록과 B 블록으로 나눠 볼게요, 제가.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2의 n제곱이에요. 원소가 n개인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n제곱이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뭐가 문제냐면 이 2의 n제곱계에는 공집합도 포함이 되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A가 공집합이 돼버리면은 우리 분할의 정의에 의해서 각각의 블록에는 원소가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공집합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또 안 되냐면 전체 집합도 안 됩니다. 왜냐면 A가 전체 집합이 되면 집합 B는 공집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A가 공집합일 때 B는 전체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분할하는 거기 때문에 A를 결성했으면 나머지 원소는 싹 다 B로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안 되는 것이 두 개예요. 2의 n제곱 중에서 안 되는 건 공집합과 전체 집합. 따라서 2의 n제곱에서 2를 빼줘야 될 것이고 됩니까? 한편 우리는 분할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두 개의 그룹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임의로 A와 B를 구분했기 때문에 두 개를 다시 구분을 안 해줘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나눠줘야 됩니다. 2로. 그래서 구분을 피하기 위해서 이 경우의 수를 2로 나눠서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2의 n-1제곱 마이너스 1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제2종 스털링의 수를 이렇게 유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제 설명이 다소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차근차근 한번 좀 곱씹으면서 이 내용을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이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게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그 테이블에 있는 그 표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직접. 예를 들어서 S3의 2다. 물론 S3의 2면 뭐 어떤 공식을 써도 되지만 뭐 3C2를 써도 되고 아니면 2에 3 빼기 1제곱 빼기 1을 써도 답은 나오죠. 똑같죠. 3 나오죠. 만약에 얘를 계산한다. 그럼 6개를 2개로 나누는 거니까 2에 6 빼기 1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31 나오는 거 확인이 되죠. 그래서 공식을 외우면 이 SN2의 값은 쉽게 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뭐 이런 것들 되겠죠, 요거. 어디 있습니까? 요거. S4의 3이다. S4의 3은 하나 적은 숫자니까 4C2. 그래서 6이라는 것도 조합의 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제2종 스틀링의 수의 값을 찾을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 공식 4개와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던 스털링 점화식을 이용하면 모든 차수, 모든 값을 다 낮춰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값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제를 밑에 풀면서 한번 어떤 식으로 따지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좀 참고하시고 잘 좀 숙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제 3번 바로 나오죠. 예, 그래서 예제 3번이 대표적으로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데 요 제2종 스탈린 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두 집합 A는 1, 2, 3, 4, 5, 6, 7이고, 그 다음에 집합 B는 1, 2, 3, 4죠. A의 분할의 수를 이용해서, 치역이 B가 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여러분들, 치역이 뭔지 알죠? 함수값의 집합인데, 여기서는 얘는 공역이죠. 근데 결론은 치역이 공역과 같아져야 된다. 그래서 좀 써볼까요, 여기다? 치역이 결론적으로 공역과 같아진다. 여러분들 좀 상식적으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학에서는 전사함수라고 따로 정의를 합니다. 전사. 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전쟁 나가면 우리가 적군에 의해 전사되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합니까? 뭐 전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부 다 뭐 죽었다. 뭐 좀 잔인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함수를 이렇게 이제 대응시킬 때 화살표를 이렇게 보내죠. 보냈을 때 여기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화살표를 다 받았다. 그건 전사됐다라는 얘기를 쓰는 의미로 이런 함수를 우리가 전사함수라는 얘기를 좀 하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집합 A의 원소가 7개가 있죠. 서로 다른 원소, 6, 7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공역의 원소가 4개가 있어요. 근데 전삼수가 되려면 아이디어는 이래요. 뭐냐면, 우선은, 화살표를 7개를 쌓아야 되거든요. 7개를 쌓아야 되는데, 이 7개의 화살표가 적절하게 1, 2, 3, 4가 다 맞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아이디어가 뭐냐면 애시당초 이렇게 생각하자. 서로 다른 7개의 원소를 4개의 블록으로 나눠보자 이 얘기예요. 4개의 블록으로. 예를 들어서 B1, B2, B3, 그 다음에 B4. 이렇게 블록으로 나눴다. 그림으로 다시 해줄까요? 제가 1,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5, 6, 그 다음에 7 이렇게 나눴죠. 4개의 블록으로. 그럼 4개 블록 나눴으면 끝났다. 왜? 이 4개의 블록을 하나하나씩 1, 2, 3, 4에 대응시키면 되지 않겠냐. 그럼 결론적으로 1은 1로, 2도 1로, 3은 2로, 4는 3, 아니죠. 4는 4죠. 5도 4로, 6도 4, 7은 3으로. 그러면 치역과 공역이 같은 전사함수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전사함수의 개수는 정의역의 원소를 공역의 원소의 개수로 분할한 다음에 이것을
대응시켜주면 되겠다. 따라서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S74.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서로 다른 4개의 원소에 대응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4팩토리얼을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것은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고, 답이 너무 커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S74를 실제로 값을 구한다면, 계산을 다음과 같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까 계산법을 보여드리기로 했으니까 한번 좀 보여줄게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자, 요 그림을 좀 지워도 되죠? 잠깐 지우겠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조만간, 좀 난장판이 될 거기 때문에 지우고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 S74는 기본 공식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스털링 점화식을 써서 수치를 나눈다 생각하면 됩니다. 됩니까? 아까 공식이 뭐였냐면 하나씩 값대죠. S63에 더하기 K 값에 S에 64가 되고요. 근데 아직도 63과 64도 기본 공식이 없어요. 또 얘를 계산을 해야 돼요. S64. 얘는 아까 또 스털링 점화식에 의해서 SO2 더하기 K 값이 3이죠. SO3 이렇게 됩니다. 근데 SO3이 또 없어요. 그래서 또 구해야 돼요. S53은 또 스탈링 점화식에 의해서 S42 더하기 K 값의 S43. 이제 비로소 기본 공식 다 있죠. S42는 뭐였냐면 2에 n-1제곱 빼기 1 더하기 3배에다가 43은 뭐냐면 4C2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냐면 얼마입니까 이거? 7 더하기 18, 25죠. 25. 그래서 S53 자리에다가 25를 대입을 하시고 25를 대입하시고 SOE 값은 얼마냐면 또 공식에 의해서 2에 n 빼기 1제곱 빼기 1이니까 15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15 더하기 75니까 90입니까? 90. 그래서 S63 값이 9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제 S64 찾으러 가야 되겠죠. 좀 만만치가 않죠. 자 또 스털링 점화식을 써요. S64는 뭐가 되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씩 뺀 거 S53 더하기 K배의 S 어떻게 되죠? 54가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S53의 값을 방금 바로 위에서 구했죠, 아까. 25 더하기 4배에다가 S54는 조합의 수 5C2가 됩니다. 그래서 5C2는 10이니까 25 더하기 40, 65가 됩니까? 65. 그래서 S64의 값이 65니까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여기다. 따라서 90 더하기 4배에다가 65니까 요거 65 곱하기 4 하면 얼마입니까? 260이죠. 260에다 90을 더하니까 350이 됩니다. 따라서 S74의 값은 350이고 따라서 350에다가 대응해야 되니까 4팩토리얼. 그래서 350에다가 24를 계산하면 정답 8400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제2종 스털링 수의 계산은 기본 공식 4개와 스털링 점화식으로 싹 다 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 정도는. 근데 좀 어렵죠. 쉽지는 않은 주제입니다. 자, 질문 있으면은 하시고, 뭐 채팅만 남기셔도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에 가면은 이 내용을 또 굳이 이론으로 정리했는데, 이걸 외울 필요 없죠.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예제를 우리가 일반화한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잠시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문제 3번 한번 각자 또 풀어보시고,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풀었던 함수 문제와 같죠? 같은 문제예요, 여러분들. 말만 바뀌었죠. 여기 7명의 사람이 앞에서는 정의역의 원소가 되고, 정의역. 그 다음에 여기 세 종류의 호텔이 공역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공역의 원소. 근데 아무 조건이 없으면 이거는 중복 순열의 수랑 같습니다. 중복 순열의 수. 왜냐면은 7명이 세종의 호텔에 뭐 가는 거기 때문에 각각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죠. 모든 사람이 세 가지. A 호텔 갈 수도 있고 B 호텔 갈 수도 있고 C 호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는 3의 7제곱이 되는데 얘는 뭐냐면 빈 호텔이 있을 수도 있어요. 빈 호텔 가능. 맞죠?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빈 호텔이 가능한데 이 문제 조건은 빈 호텔이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할을
잘 해보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서로 다른 원소 7개를 3개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3개의 호텔은 종류가 다르죠. 세 종류라 했으니까 3개의 종류에 따로 이제 분배해주는 경우의 수니까 3팩토리얼을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겠다. 요 계산법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죠?